바쁜 사람들은 강아지 화식을 만들려고 하니 엄두가 나질 않죠. 재료도 선택해서 구매해야 하고 메뉴는 또 뭘 만들지 실컷 고민해서 만들어줬더니 안 먹으면 어쩌지? 재료들의 영양적으로 균형이 잘 맞는지 또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펫푸드를 만들려면 조리도구들은 모두 사야 하나? 유튜브를 보니까 오븐도 있어야 한다던데 강아지 화식 한번 만들어 주랬더니 이래저래 고민이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조리도구들로 재료들로 쉽게 손질하고 조리 방법도 쉽게, 하지만 우리 강아지 고양이들이 너무 잘 먹고요, 똥도 잘 싸고요, 남은 것은 잘 보관했다가 급여하기도 편리한 펫푸드 레시피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오늘 사용하는 재료들은요,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했던 비만한 동물에게 도움이 되고 저알러지 식품으로 노령아이, 비만아이, 식이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식품입니다. 혹여 질병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요, 반드시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자연식을 급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식집 아들내미들, 우리 포비버키, 안타깝게도요, 저희 집에 가면은 간식이 없어요. 화식이 전혀 없거든요. 유튜브를 사무실에서 원래 찍으려고 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레시피 촬영 영상을 퇴근해서 집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어머, 우리 입 짧은 포비가, 푸드리가 귀신같이 지들 거 해주는 줄 알고 잠도 안 자고 줄지어서 앉아있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우리 보호자님들도 행복한 경험을 지금 저와 함께 해보아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의 재료: 닭가슴살 1kg, 두부 한무 311g, 새송이버섯 303g, 알배추 297g, 미역 54g입니다. 자, 사용한 도구는요, 찜솥, 실리콘 몰드, 요건 생략이 가능하고요, 종이 호일, 칼, 도마, 볼, 분쇄기입니다.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도구들입니다. 재료들의 기본 손질을 시작해 볼까요? 밑작업이라고도 하는데요. 재료 기본 손질만 되어도 펫푸드를 만들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잘 따라해 보시고 익혀 놓으시면 강아지 화식 만들 때도 시간이 많이 단축됩니다. 닭가슴살은 냉동 닭가슴살을 사용합니다. 냉동 닭가슴살을 냉장고에서 해동하고요,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100도씨 이상의 열에 가열을 할 거라서요, 식초, 소독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미역은 한 줌 덜어 찬물에 불려줍니다. 두부는 팩에서 꺼내서 물을 버리고 물에 한번 헹구고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찬물에 넣고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끓여주면 돼요. 알배추는 잎을 하나씩 떼어서 흐르는 물에 헹궈주고요, 새송이버섯도 깨끗이 씻어주세요. 자, 재료를 손질했으면 이제 그람수를 재볼까요? 우리 펫푸드를 만들 때 내 음식은 눈대중으로 손대중으로 대충 해먹지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저울에 재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얼마나 먹었는지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에 끓인 두부는 볼에 넣어서 숟가락으로 으깨줍니다. 나중에 다른 재료들이랑 넣고 반죽을 할 거라서요, 완벽하게 으깨지는 않아도 괜찮습니다. 새송이버섯, 알배추, 닭가슴살, 불린 미역은요, 잘게 칼로 다져주거나 분쇄기를 이용해서 잘게 다져주세요. 재료들의 씹는 식감을 좀 더 있게 하고 싶으면 사료 알갱이 크기로 작게 다져도 좋고요, 소화하기 쉽게 재료들이 잘 섞이게 하려면 잘게 다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분쇄기가 없으면요, 직접 칼로 다져도 좋습니다. 칼질이 미숙하다면 칼질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릴 거예요. 바쁘다 바빠 현재 사회잖아요. 빠르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야 자주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분쇄기는 하나씩 장만하는 게 좋아요. 요즘 한 3에서 5만원, 6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건 한 5만원 미만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야채도 다져도 되고 고기도 다져도 돼요. 닭고기를 두부에 넣어서 1차 반죽을 해주고요, 버섯, 미역, 알배추를 모두 넣고 모든 재료가 골고루 섞이게 손으로 반죽을 해줍니다.
너무 작은 볼에서 시작을 해서 재료가 터져 나올 것 같아요. 믹싱 하실 때는 크기가 여유 있는 믹싱볼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모두 섞었어요. 마치 만두속 같이 생겼죠? 찜기에 쪄줄게요. 찜솥에 미리 물을 받아서 끓여주세요. 자, 오늘은요 실리콘 몰드와 종이 호일을 사용해 볼 건데요. 실리콘 몰드는 정말 활용도가 좋습니다. 오븐에서도 전자레인지, 찜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냉동해도 괜찮습니다. 실리콘이 얇은 것보다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께감이 있는 제품은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어요. 쪄낼 거라서 따로 용기에 기름칠을 하거나 유산지 등을 넣지 않아도 익으면 쏙쏙 잘 빠져요. 실리콘 몰드에 가득 꾹꾹 눌러 담아 줍니다. 간고기는 치대면 치댈수록 쫀쫀해지고요. 밀도가 높아져요. 꾹꾹 눌러 담아야 익은 다음에도 잘 부서지지 않고 보관하기가 편하겠죠? 실리콘 몰드가 없다면 종이 호일에 싸도 좋습니다. 한 번 먹을 만큼 반죽을 나눠서 종이 호일에 싸줍니다. 사탕 넣듯이 말아주시면 돼요. 꼭 묶어야 수증기가 덜 들어가겠죠? 어떻게 알고 우리 포비워키가 잠 안 자고 기다리고 있어요. 평소에 집에 간식이 잘 없는데 지들 건지 어떻게 알고 저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 참 귀여워서 한컷 사진을 찍어 봅니다. 찜솥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면요. 찜기를 올리고 뚜껑을 닫고 기다려줍니다. 만든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은 한 25분 정도 쪄주면 웬만하면 다 익을 거예요. 오늘은 닭고기를 사용했죠? 닭고기는 익으면 흰색, 밝은 색으로 변하는데요. 겉면이 단단하고 살짝 탱글한 느낌이 있으면 다 익은 거예요. 닭고기가 익었으면 찜솥에서 찜기를 분리해서 한 소끔 식혀줍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수분을 날려 잘 식혀주셔야지 뜨거운 상태에서 잘못 식히면 상할 수도 있어요. 급여할 때는 통으로 주는 것보다 뽀개서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나눠주시면 좋아요. 냉동 보관하다가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따끈하게 데워 식혀 급여하시면 맛있는 냄새가 더 올라와 기호도가 좋아집니다. 저알러지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저열량 식품들이에요. 식재료에 대한 설명은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죠.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찾아보아 주세요. 오늘 사용한 식재료는요 장 건강에 도움이 주고 포만감, 배변 활동에 활발한 식재료들로 서로 상호 보완이 되고 궁합이 잘 맞고 저알러지 식품이라서 알레르기로 눈물이 많고 예민한 강아지들한테 추천하는 메뉴인데요. 간혹 강아지들 중에 닭고기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고기를 바꿔주거나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 오늘 만든 화식의 총 칼로리는 1785kcal예요. 보통은 우리 강아지들이 중성화한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보통인 성견을 기준으로 하루에 2끼 정도를 나눠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자, 가능하면 한 끼는 반드시 사료를 먹고 한 끼는 특식으로 오늘 만든 찜 케이크를 특식으로 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칼로리는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준다면 3에서 5kg 소형견은요 한 10번 정도로 나눠 먹을 수 있는 분량이고요. 10에서 12kg 중량의 중형견은 5번,
17에서 20kg의 대형견은 3번 정도 나눠 먹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이거는 아이들의 체중이 지금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 적절하게 보호자님께서 나눠서 급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통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반려묘는요, 5kg 전후 친구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반려묘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번에서 13번까지 나눠서 급여해도 좋습니다. 자, 보관은 어떻게 할까요? 자, 보관은 냉동 보관을 해요. 자, 냉동 보관할 때 이제 소분을 해서 보관을 해주시는데요. 급여할 만큼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데워줄 건데요. 너무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봉지로 한번 쌓아가지고 따끈하게 데워서 식혀서 급여해 주시는 것들을 추천을 합니다. 자, 아이들이 음식을 선택할 때 1번은요, 냄새이니까요. 우리 포비버키도 12살, 11살이에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눈물도 되게 많아지고요. 눈물 자국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노령견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사실 예전 같지 않은 생활사, 예전 같지가 않네요. 그래서 살찌지 않고 과하지 않게 저자극 식재료를 저도 자꾸 찾아보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푸들이 포비는요, 입이 정말 짧은데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화식을 정말 잘 먹으니까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제가 10년을 하이패스프로 운영을 하면서 펫푸드 메뉴를 개발하고요. 책을 쓰고요. 펫푸드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내 식구들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 정말 손에 꼽더라고요. 제가 짜투리를 주거나 아니면 샘플용으로 만든 간식을 줬지, 내가 내 새끼들을 위해서 뭔가 재료를 사서 만들어준 적은 정말 손에 꼽네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자주 해줘야겠구나. 우리 애들도 내가 너무 잘 먹으니까 자주 우리 애들을 위한 메뉴를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내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깝지 않죠. 잘 먹으면 행복하고 그러니까 또 해주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함께 강아지도 먹고 고양이도 먹고 보호자도 먹을 수 있는 재료들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과 20년 살기 프로젝트, 이왕이면 20살 더 살면 좋겠죠? 오늘도 우리 반려동물과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